네,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은 맛을 내면서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이번 주도 네 분의 요리사를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소영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이 뭐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급박한데요. 먼저 김근식 셰프가 준비한 메인 요리는 어떤 겁니까? 네, 어제 주말에 가장 그 핫한 뉴스였는데요. 우리 당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미접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오세훈 시장 공천 미접수, 우리 국민의힘의 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떻게 가져왔습니다. 될 것인가?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될 것인가? 김근식 실장님의 비전을 얘기해 주신다면 오리무중, 오리무중,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오리무중이라고 주셨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저희가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벼랑 끝에선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라고 올렸습니다. 오늘 긴급 의총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끝장 토론을 할지 약간 떠들다가 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셰프는 어떤 요리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제가 오늘 가져온 메인 요리는 역공을 시작한 친한계입니다. 아, 역공 시작한 친한계. 네. 약간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 네, 배현진 의원의 징계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이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부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까지 친한계가 이제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사퇴를 할지 이 국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논의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정치적 숙청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윤리위는 그 윤리위원장은 해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무감사위원장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그리고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예. 해임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 그 사람들을 임명했던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예. 저희 뉴스쇼에서 지난 금요일 날 했던 그렇죠. 발언입니다. 뉴스닥이죠. 예, 이것도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박원석 셰프님이 준비한 요리는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윤석열이 했어도 코스피 6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가서 했던 얘기죠. 예, 이것도 영상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천, 6천의 주가지수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해요. 그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생긴 그런 면에서 좌우된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여기서 한마디 간단하게 뒤에 얘기하실 거에 뭐 단순하고 무모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고 무모한 자세한 주장입니다.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영주 셰프의 메인 디시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요. 고발전 번진 김민석 대 김어준. 아, 이거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이 꺼내기는 좀 부담스러운 주제 아닙니까? 작가님이 이렇게 나한테 줬어. 아니 작가님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소영주 소장 공천도 부담스러운 걸 남았는데 이런 걸 주고 그럽니까? 마지막이라고 막 네. 뿌려먹는 거. 오늘 마지막입니까? 예. 보내기 싫다는 얘기죠. 보내기 싫다. 이거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본 방송에서는 안 하고 예. 아니에요. 유튜브에 가서. 본방송에서 짧게 끝낼 수 있어요. 네, 별거 아니에요. 본방송에서 이거 중심으로 이거 대단히 큰 문제예요. 이거 중심으로 합시다. 중심으로 가도록 첫 번째 하겠습니다. 주제로. 첫 번째 주제를 다룰까요? 알겠습니다. 소영주 소장이 김민석 대 김어준 주제를 민주당에서 웬만큼 피하는 주제인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일단 본인이 직접 고른 건 아니라는 방송 내 비하인드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그거 할까요? 예. 오세훈 공천 이거 중요한 문제죠. 사실. 중요하죠. 이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죄송합니다. 김근식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저희 당이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서울시당의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제 이런 긴급한 사태가 발생을 해서 예. 실제로 어제가 오후 6시가 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6시까지 공천 접수를 한 분이 3분밖에 없어서 정작 오세훈 시장이 접수를 안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시당위원장과 우리 수석 부위원장단이 긴급 회의를 좀 가졌고 그래서 당에서 부랴부랴 10시까지 이제 접수를 연장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오세훈 시장이 접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입장문을 하나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오 시장이 계속 그 일관되게 요 사이에 이야기했던 겁니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노선 전환 없이,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절연 없이 지도부가 노선을 계속 유지해 간다면, 그 국민의힘 후보로서 서울시장 후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이 없다. 그리고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는 것 자체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예. 라는 저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그 의총이 긴급하게 소집이 돼서 송원석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요구했던 끝장 토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과연 끝장 토론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끝장 토론을 해서 노선 전환에 대한 어떤 국회의원들의, 우리 당 의원들의 입장이 나올지, 정리가 될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천 막바지 이르러서 정말 죄송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예. 사실 오 시장의 저런 배수진은 조금 조짐이 있었죠.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당 지도부를 향해서 비슷한 톤의 얘기를 거듭해 오다가 마지막 예. 호소란 얘기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불출마 배수진을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급기야 이제 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오늘 의총까지 보겠죠. 근데 저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후보 등록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이대로.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오 시장의 저런 뭐 노선 전환 요구나 혹은 당내 소장파들의 요구나 이런 거를 거부하면 사실 서울시장 선거 해보나 마나거든요. 근데 오 시장으로서는 4선 서울시장이에요. 근데 마지막을 낙선으로 저는 장식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동안에 본인이 어쨌든 중간중간에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4선을 해왔던 서울시장으로서의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스스로의 업적, 뭐 스스로의 정치적 커리어, 이제 이거를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른바 노선 전환이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그 윤어게인 노선을 대표하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예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노선 전환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유화적인 그 메시지 몇 개를 낸다 그래서 그걸 노선 전환이라고 과연 국민들이 심지어 보수층 내에서 평가를 해줄까? 그럴 리 만무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원석 의원님이 보시는 지금 국민의힘의 노선 전환은 장동혁 사퇴가 돼야 된다.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노선 전환과 장동혁 대표 체제는 양립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이미 장동혁 대표는 그 선을 지나도 한참 지났어요. 때문에 적당하게 말 몇 마디로 이게 우리 노선 전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건 기만적이다. 아니 그렇죠. 그리고 대중들이 그걸 속지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불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이기인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끝장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얼마 전에 대안과 미래와 장동혁 대표가 면담을 가졌지만 예.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다선 중진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가 또 면담을 가졌지만 기괴하게도 뭐 노선의 전환이나 기조의 어떤 전환이 아니라 다선 중진 의원과 정기적으로 만나자라는 이상한 결론만 도출되고 끝나버렸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요구해서 의원총회가 소집되고 거기서 끝장 토론이 있는들 저는 끝장이 나는 건 결국 본인들이지 장동혁 대표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헛수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데 오세훈 시장도 분명히 기조 전환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뭔가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 2018년에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원희룡 지사의 모델 검토를 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본인의 개인기로 선거에 출마를 하고 또 마침 한동훈 대표도 징계를 당해서 당 바깥에 있다 보니까 예. 무소속 한동훈 대표에게 지원받으면서 선거 나가고 패배를 해도 명분이 있는 패배, 여지가 있는 패배를 통해 가지고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의 재편까지 노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수를 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 해봤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소속 출마 설. 이건 순전히 이기인 총장님의 개인적인 그렇죠. 어떤 왜냐하면 판세 그때도 분석이 있다는 원희룡 거죠. 지사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하면서 자유한국당 이미 탈당을 했고 이거 안 된다 이거 보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무소속인 원희룡 지사한테 더 많은 표를 줬어요. 예. 그때 이제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전 거기에서 오세훈 시장이 힌트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소영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무소속 출마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고 벼랑 끝 전순인데 저는 지금 유리한 국면은 오세훈 시장이에요. 사실 잃을 게 없어요. 예. 이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나간다 하더라도 선거 어렵고
그리고 안 나간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제 끝나는 거니까 결국에는 절연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서 선거구도에서는 중도 확장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 나는 절연이야. 윤호겐하고 달라. 이 선거구도를 좀 갖고 가겠다는 포석. 그다음에 당과의 공천 관계도 나를 추대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누구를 낼 수 있어. 이거예요. 예를 들면 봉변광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 왕이 사라졌어. 그러면은 그런 경선 방식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리안 시리즈인데 맨 뒤에 기다릴 팀이 나 안 해 하고 안 빠진 해버린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천을 나를 추대해 이런 강한 압박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게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자체도 굉장히 큰 위험이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선거구도와 전략적인 부분들을 당하고 지금 대치 국면에 있을 때 예. 내가 이럴 게 없어. 지금 장동혁 지도 체제는 형편없어. 하지만 나는 서울시장은 나가야 되는데 이대로 나가야 지니 윤호겐과 절연하는 메시지 하나. 예. 두 번째는 나를 말하자면 단수 공천을 하라는 강한 메시지 같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는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이기인 총장께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볼 때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018년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라는 특수성이 무소속이 갖는 오히려 단점보다 장점이 있는 오래된 정치 예. 문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지금 당장 느닷없이 오세훈 시장이 그럼 탈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을 버리고 탈당을 한다. 저는 그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무소속 출마는 뭐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현 가능성 매우 낮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잠시만요. 그럼 예.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알 수 있게 직관적으로 예 아니오로 좀 몇 가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끝장 의총, 긴급 의총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 장동혁 대표의 노선 변화를 끝까지 촉구해서 관철시키겠다. 뭐 이 정도의 의원들의 총의가 모여질 가능성 예 아니오로 이렇게 저희가 OX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네. 자 하나 둘 셋 표시를 해주시면 하나 둘 셋을 불러야죠. 아 예 코너 속의 코너.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예, 네 분이 다 X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긴급의총이 별거 없다. 떠들다 갈 거예요. 갑자기 긴장이 떨어졌어요. 별거 없다. 지금까지 예. 별거 없었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분의 저는 의견이- 무소속 그건 아니, 저 더 가능성을 있어요. 좀. 아, 또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예, 제가 직관적으로 먼저 좀 하고 예.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 OX로 하나 둘 셋. X. 예, 지금 세모.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O, 그다음에 소용주, 박원석, 김근식 세 분은 X입니다. 소용주 선생님 앞서 이제 가능성도 좀 있다고 하지 아니, 않았어요? 그거를 배제할 수 없다. 정치는 아. 100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을 한 2% 정도 봤죠. 2%. 2%의 가능성은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 시장님의 그 아니, 또 있어요. 전략적 좀 그거 잘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말 좀 하게. 알겠습니다. 예. 말하세요. 없어요. 전략은 그거 같아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노선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알 거예요. 예. 그런 이제 마지막 수순을 밟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나서서 끝장토를 요구했고 끝장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지도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그리고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제 이걸 요구하는 그 형국을 해서 이른바 개혁파의 이제 그 깃발을 선명하게 드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출마하더라도 장동혁과는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는 후보라는 것을 이제 계속 각인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지만 장동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선명한 개혁파의 후보다라는 걸 계속 누적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서 소장 말씀에 조금 동의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야상 입고 나와가지고 복면가왕하겠다 그러고 밑에서부터 예비 후보들 올라오면 마지막에 오세훈 시장을 붙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제 등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희숙하고 이상규입니다. 예, 한 명 더 있습니다. 한 명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상규랑 같이 할 겁니까? 윤희숙이랑 같이 할 겁니까? 거기서 이긴들 6대4로 이긴들 7대3으로 이긴들 오 시장한테 뭐가 그게 남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지도부의 오 시장 연맥이기 프로젝트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덜커덕 공천시청에서 진짜 경선장에도 올려버리면 본선에 흠집만 나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예방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오세훈 시장이 여기서 추대를 요구하면 그건 그대로 웃겨요. 현직 서울시장이 본인이 압도적 경쟁력이 당내에서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게 고작 경선 피하려고 저런 목리부렸냐. 근데 이렇게 읽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사실 그렇게 전공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저는 그래서 불출마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선거는 어차피 어떻게 해도 망하는 선거고, 아니 지금 오세훈 시장만 공천시청 안 했어요? 현직 지사인데 충남지사도 안 했어요. 김태흠 지사도 안 공천시청을. 했어요. 물론 이유는 다른 걸 대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충남 통합 문제를. 그런데다가 경기도 보세요. 뭐 전국 어디를 보세요. 대구 경북 빼고는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 어차피 망한 거 선거 이후에 재편 국면이 불가피하게 올 거고 그때 이른바 뭐 빈집털이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역할을 모색하겠다. 이런 보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뻔히 지금 결과가 보이는 선거를 더군다나 이런 부담을 안고 나서 가지고 게다가 목리 부려 가지고 무슨 뭐 추대받아서 출마한들 그게 무슨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예. 경선보다도 경쟁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나가면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낮은 수를 쓸까 싶고 그래서 불출마 가능성을 좀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보세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후보 등록까지 안 한 저런 강경한 입장을 선회할 만한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의총을 통해서 장동혁 사퇴 말고는 그 변화가 없어요. 예. 무슨 거기서 어떤 말 몇 마디로 우리 노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들 그게 어떤 감흥과 어떤 대중적인 공감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저는 저건 일종의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고 오세훈이냐 장동혁이냐 뭐 이런 성격을 안 띌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선거를 앞두고는 저는 이제 이 당의 문제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오세훈 시장은 지금 본인이 출마를 해야 되는데 출마는 기정사실에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내가 나밖에 없다라는 건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선거에 대한 구도 고민이 제일 클 겁니다. 윤호계는 어떻게 해야지? 근데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절연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일은 눈코만큼도 없고 예. 결국에는 그 부분을 털어내려면 절연하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마를 해야만 그나마 이 구도에서 서울시장으로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의 말을 쭉 들어보면 이번 긴급 의총에서 국민의힘이 또 장동혁 대표 사퇴를 의결할 그런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런 구도에서 서울시장에 무소속이라도 출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그 다음 게 뭐가 될까요? 집에 가서 쉬는 거? 아니면 당권 도전을 할까요? 지난번 방송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분명히 클리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처음엔 논란이 있고 소집됐다가 뭐 비대위가 거론되거나 그러다가 유야무야 흐지부지 아무것도 안 될 거다. 근데 지난번 의원총회도 그랬잖아요. 아무런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전 정치인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순간 가장 처참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기조를 전환하라고 했는데 의원총회를 통해서 아무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한번 공천을 신청한다? 그것도 되게 웃긴 모양새거든요. 예. 그게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출마 아니면 불출마까지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복면 가왕이 아니라 불후의 명곡처럼 되는 거겠죠. 네. 오세훈 시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중간 좌석에 앉아가지고 나온 후보들의 평가만 하다가 끝나는 복면 가왕이 아니라 불후의 명곡처럼 끝나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당권 도전에 대해서 여쭤보면 그러니까 오 시장은 지금 좀 그 고민이 좀 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구한 건 최고조의 조건을 요구해 놨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선 전환은 분명히 불가능한 현실이 닥쳐오면 선택할 것은 공천을 신청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 불출마가 되는 겁니다. 탈당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럼 불출마로 가는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추대를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니죠. 예. 그러나 당에서 노선 전환이나 장동혁 사퇴는 불가하지만 제발 서울시장이라도 나와서 예. 끝까지 싸워달라고 하는 당의 총의를 모아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요구가 있으면 그 상황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오 시장이 불출마했을 경우는 시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25개 구청장하고 백수십 명의 시의원들이 있어요. 우리 송파병만 해도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오 시장이 안 나오고 불출마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의원 구청장이 발로 뛰겠습니까? 뭐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을 간판으로 걸고 그건 진짜 죽으러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하면 또 당에 대한 무책임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요구했는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 절윤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애초에 말한 대로 불출마라고 하면 깔끔하긴 하지만 밑에 뛰고 있는 구청장과 시의원들, 구의원들 생각하면 또 무책임한 또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의 입장에서 그렇죠. 본다면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예. 서울시 전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오 시장이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당에 헌신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만 정원호 후보가 저쪽에 되면 오 시장과 정원호 후보 사이에 지금은 굉장히 큰 구조적인 격차가 있지만 선거 인물 평가에서는 조금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원 리스크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고려하면 오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동욱, 나경원 두 의원이 네.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계산이 빠른 분들이죠. 계산이 빠른 분. 계산이 빨라요. 아. 네, 그분들은 제가 봐서는 머릿속에 전자계산기를 넣고 다니는 거예요. 예. 아, 이번 선거 나가봤자 내가 얻을 게 없구나. 의원직만 잃겠구나. 네, 의원직만 잃겠구나. 이게 저는 첫 번째 이유 같고요. 두 번째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복면가왕 형식으로 갔을 때 이 나경원이나 신동욱 의원도 계산을 보면 이거 쓸데없는 일이구나. 우리가 참석해봤자 별로 예. 이길 만한 그런 상황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라서 두 분의 불출마 선언 자체가 저는 오세훈 시장의 좀 이렇게 결기를 나 안 나가 절연 안 하면 이 결기를 또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분들이야말로 레드카펫을 원했던 거 아닌가요? 음. 오세훈 컷오프 같은. 예. 그래야 이제 본인들이 의원직을 잃는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출마할 가치가 있는데 아니 결선에 가서 오세훈이랑 결선해라.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정말 의원직만 잃고 많은 수가 있는 거지. 예상됐던 바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출마를 해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를 말하자면 옹호하면서 예. 윤어게인 노선도 좋다라는 식의 입장을 취해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 노선에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그러네요. 노선 전환을 안 할 거면 본인들이 그러면 이 노선을 가지고 대중적 심판을 한번 받아보겠다. 당내에서건 당 밖에서건 출마해야죠. 비겁하게 왜 마지막에 꼬리를 맙니까? 그러네요.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또 내부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건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나경원 의원과 신동욱 최고위원이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면 윤어게인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과 등치되고 그러면 출마해서 심판 받아야죠. 그 노선을 평가를 대변해 받았어야 왔던 된다. 분들이잖아요. 장동혁 예. 대표 체제를 지지해 왔던 분들이고. 그러면 그 노선이 맞다고 생각하면 당 내부적으로도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예. 국민적 평가, 서울 시민의 평가를 받아봐야죠. 근데 의원직 지키자고 지금 꼴이 많은 거잖아요. 이런 건 좀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계속 얘기한 건 후배들 위해서 길을 터줘라. 현역 단체장들 아니다. 뉴페이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정작 오세훈 시장이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 접수가 너무 밀려서 업무 처리가 늦어진다면서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10시로 늘리고 지금 분위기는 제발 좀 나와달라는 분위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전에 몸이 청세 단- 판단이 전혀 잘못됐다는 몸이 거죠. 단 건 이정현 위원장일 거예요. 예. 애시당초 복면가왕 뭐 이런 그 이벤트를 만든 것 자체가 당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예. 잘 되는 당에서 만드는 거예요. 안 되는 당은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현역 단체장 잘 보호했다가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는데 지금 본인이 이 차려놓은 경연 잔치가 다 깨지게 생겼어. 예. 특히 제일 주목받는 데가 서울인데 서울시장이 나 안 해요 해버리니까 복면가왕이고 말고 간에 면을 구게 된 거죠. 경기도도 지금 없지요. 없죠. 야양자 최고위원 나간다고 하고. 예, 양양자 저는 최고위원하고 애초부터 그다음에 함진규. 그러니까 애초부터 현역 불출마의 기조를 잡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기조를 잡을 거면 윤어게인 하지 마라. 이런 걸로 잡아야죠. 예. 왜 굳이 현역 불출마 현장에서 잘하고 있는 단체장들한테 왜 굳이 불출마를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길 터줬는데 나갈 후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불출마라는 그 과거의 뭐 오래된 문법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당은 윤어게인과 같은 과거의 문법이 아니라 윤어웨이와 같은 뭐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문법으로 선거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기조를 정했으면 예. 훨씬 더 국민들한테 소구가 됐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기존에 있는 현역 단체장들은 기득권이니까 양보해라. 이건 뭐 국민들한테 그렇게 소구되지 않는 어떤 소구되지 않는 저는 문장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그 공관위원장으로서의 노선은 그 현역 기득권 배제라는 그동안의 선거 앞두고 여러 당의 공관위에서 봤던 그 논리가 아니고 명확하게 윤어게인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봐요. 그러려면 현역들을 치워야 그 자리에 윤어게인 뉴페이스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준비된 윤어게인 뉴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예. 기껏해야 뭐 이상규 아까 뭐 이런 분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본인이 앞에서 해놓은 말을 주워 담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적어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분을 공관연장을 시켜야죠. 근데 지도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페이스 계속 해고하고 윤핵인 세력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정작 오세훈 시장이 안 나가겠다고 하니 지금 바짓가랑이를 잡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본능적으로는 그래도 인지도도 있고 중도 표심에 소구할 사람 아니면 이번 선거 어렵다는 걸 그분들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판이 다가올수록 자기 스텝이 꼬인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예. 이제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야 뭐 고성국 전환길 등등에 엎혀서 윤핵인 해도 뭐 환호하고 지지하는 것 같으니까 이 길로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이제 막상 뚜껑 열어서 접수받고 공천 신청자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본선 생각하면 깜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게 굉장히 초현실 세계에 살았구나라고 하는 이제 당 지도부 장동혁 지도부의 이제 아마 현실 인식할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아까 박원석 의원 말대로 정치가 책임을 지는 게 정치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고민 끝에 불출마하면 장동혁이 서울시장 나와야죠. 그렇지 잠시만요. 않습니까? 김근식 네. 전 비전 전략실장의 추천입니까? 아니, 장동혁 서울시장 나와라. 아니 그게 책임을 좋은 지는 거예요. 아이디어네요. 그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많은 국민들과 중도층들이 윤석열과 절연하라고 요구했고 당내 수많은 사람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 민심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서울시장 내가 나가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대선 거 아닙니까? 주자로 그리고 현역 부상할 수 있는- 불출마를 이정현 공관위원장하는데 그 현역 불출마는 지금 있는 광역단체장 현역 불출마가 아니라 영남 중진들 2년 뒤에 총선에 현역 불출마를 요구하는 게 맞죠. 윤핵 의원이 입 다물고 있으면서 침묵으로 동조했던 사람들 예. 이런 분들이 나 2년 뒤에 22대 23대 총선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명 한 명씩 릴레이 선언을 이끌어내는 게 맞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면 저는 굉장히 폭탄 선언으로 좋을 것 아니, 같은데. 김태흠 지사가 공천 신청 안 한 거는 그 자리도. 보령 서촌 지역구로 돌아가겠다는 큰 뭐 이제 그림인가요? 그런 그림까지 사실 댓글에 나옵니다. 예. 대전 통합 뭐 이것도 있지만 김태흠 지사가 보령으로 가고 그럼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이 부담스러우면 충남지사라도 나와야죠. 보수의 전략가 네. 김근식 실장님의 얘기입니다. 장동혁 대표 서울시장 나오고 그러면 보령 서천이 비니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거기는 김태흠 지사가 가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엉망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아니 지금 됐으니까. 김근식 실장님이 엄청 아니 멋있어서 그게 얘기하신 아니라 건데 엉망이라고 오죽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내겠어요. 당 대표를 서울시장에 보내고 그러면. 예. 보령 서천에 충남지사에 보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어떤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면한 현실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잠깐 아마- 잠시만요. 제가 잠깐 정리하면 중간 광고를 들어야 됩니다. 중간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안 한 걸로 파생되는 문제 얘기들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셰프가 가져온 역공 시작한 친한계 주제. 이거 좀 풀어볼까요? 예. 예, 이제 그 배현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이 친한계 의원들이 이제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향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처분이 인용됐다 하더라도 배현진 의원의 징계, 그 아이의 사진을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예. 법원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다만 비판을 많이 들었죠, 사실. 예, 아이에 대한 그 사진을 올린 것이 그 아이를 향한 비난과 조롱성 댓글이 달린다라는 전제로 징계 양정을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소명 요청서와 같은 본인 당사자한테 줘야 될 것을 텔레그램으로 제3자한테 줬으니까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기 때문에 친한계뿐만 아니라 배현진 의원도 이게 되게 막 완성을 거둔 것처럼 나설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이준석 대표 징계 때도 그렇고 이 정당의 징계라고 해도 형사적 문제가 안 된다고 해도 그 징계가 번복되거나 뭔가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행동을 사실 지금까지 정당에서 좀 보질 못했거든요. 아마 이것도 이렇게 친한계가 사퇴를 요구하지만 정치적 압박의 수단이지 진짜 실제로 사퇴를 하거나 책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징계를 하고 수청 정치를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만 있을 뿐 주장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지금 그게 가장 국민의힘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책임진 사람이 없다. 글쎄 뭐그 윤리위원장이나 당무감사위원장 사퇴를 할까요? 제가 보기엔 사퇴 안 할 것 예. 같고 사퇴를 할 정도의 정치적 책임 윤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런 식의 징계를 하지도 않았고 저런 사람들을 임명하지도 않았겠죠.
당내에서 일어나는 그냥 정치 공방 정도라고 보고 물론 장동혁 대표 체제의 정당성은 한 번 더 약화됐습니다. 결국 저 무리한 징계로 인해서 저게 예. 절차적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수용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본안 소송인데 본안이라는 건 징계 결정에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가처분이 의미를 갖는 거고 그러나 이제 장동혁 대표가 바뀔 건가 별로 바뀔 것 같지 않고 다른 징계 사유를 찾으려고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굽니까? 장해찬 씨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것만 있냐? 배현진 의원의 태도가 중요하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다른 징계 사유를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민우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이 사퇴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네. 장동혁이 사퇴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까지 윤리위원장 바꾸고 비슷한 사람 또 안 치면 그게 뭐가 예. 달라지는 겁니까? 전혀 그건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이 사태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거냐, 계속 저 윤호개인과 함께 저런 이제 이 강경 극우 노선을 유지할 거냐 이게 관건이죠. 박은석 전 의원님은 계속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게 이번 국민의힘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장동혁 사퇴밖에 없다. 그거 아니고 무슨 해결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가처분 인용됐다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주도한 윤민우 그 윤리위원장을 해임하라는 것은 뭐 사실 예견된 공식적인 주장일 수 있어요. 예. 뭐 저도 거기에 동참을 했던 거고. 그러나 당연히 그 주장이 먹히지 않을 거라는 것도 사람들이 알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주장은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 관건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꾸준히 요구를 해왔고 그다음에 특히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의 윤 어게인 공개 선언 이후에는 당내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모습은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저는 대화원과 미래라고 하는 당내에 그나마 존재하는 개혁파 의원 모임에서 우리는 포기했다. 포기. 응. 두 손 두 발 더 다 이상 들었다. 요구하지 않겠다. 장 대표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고 지방선거 이후에 책임을 분명히 져라. 라는 식으로 발을 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른 유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정당한 것이지만 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관건은 장동혁의 사퇴 여부일 텐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받을 가능성이 없는 한 저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 주말 사이에 오세훈 시장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얼굴을 보면 표정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특히 대한과 미래를 만나고 나와서 그 사진 나온 걸 보면 굉장히 좀 화가 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 지금 입장은 사면초가가 맞습니다. 사면 초과. 우군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군들이 결집하지 못하고 우군들이 다 침묵으로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버티는 건데 저는 오세훈 시장 변수가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를 안 치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헤쳐나갈 능력과 대안이 있으면 이 고비를 넘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 그냥 직감에 파산할 수도 있겠다. 파산. 그러니까 난파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일말의 전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가 노선 변화에 대한 분명한 신호고 지방선거에서는 그게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라는 거죠.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장동혁 지도부는 사퇴해야 되고 장동혁 사퇴해야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한과 미래가 본인들도 손을 다 든 겁니다. 너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잠시만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쭤보면 오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이 연명해서 장동혁 사퇴하라. 했기에도 장동혁 대표가 난 못 들었는데 그럼 끝인 건가요? 그렇죠. 늘 했듯이 눈도 안 마주치고 사실상 메시지만 더 강하게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예. 가야만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반복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보면 친한계 역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 이미 그 역공들은 많이 있었다고 보고 현상 자체가 장동혁 대표에게는 이미 수많은 포격이 떨어졌다. 저는 대구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뺨 맞고 부산에서 뺨 맞고 배현진 의원한테 뺨 맞고 이런 꼴이에요. 지금 동네 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면을 다 구기지 않았습니까? 예. 대구에서 서문시장에서의 비교치, 부산 구포시장의 비교치, 이게 장동혁 대표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껍데기만 있는 장동혁 대표라서 말을 못해요 지금.
그냥 공격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것 같고 제일 저는 의아스러운 게 배현진 의원이 가처분을 인용받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장동혁 대표라면 뭐라고 언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없어 보여요. 결국에는 대표라는 직함만 있지 지도력 자체가 국민의힘에 존재하지 않는 그냥 껍데기뿐인 지금 지도부를 가지고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르는 양상이다. 예. 그래서 껍데기 사퇴하면 뭘 겁니까? 본질이 어떤 지도력이 있어야 사퇴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미 그 시점은 끝났다. 끝났다. 예. 이렇게 망해가는 길로 간다. 배현진 의원 징계 이후에 그 장동혁 대표의 공개 일정을 보면 전부 다 통상 업무예요. 아니 뭐 외교 통상 외교 통상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냥 통상 업무하겠다. 업무. 근데 이게 보통 정치권에서 그 기자들 방에 뿌리는 통상 업무라는 건 일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아니 어쨌든 징계의 결론이 나왔으니까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럼 입장 표명을 해줘야 되는데 일정도 안 잡고 공개적으로 행보도 안 하면서 입장도 없다는 것은 아주 난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방법은 있어요. 장동혁 대표 사퇴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계엄 때 지도부 4명인가 5명이 일괄적으로 사퇴를 하면서 지도부가 예. 붕괴됐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붕괴시켰습니다. 그러면 기조를 바꾸거나 지도부가 정말 생각이 있다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김민수 최고 있죠. 김재원 최고 있죠. 신동욱 최고 있죠. 사퇴를 할 것 같습니까? 전부 다 출마하고 자기 코가 지금 바쁜 사람들이라서 지도부 자체가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한들 제2의 장동혁이 또 나오거나 예. 장동혁 같은 지도부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 뻔해서 장동혁 대표 개인에 대한 사퇴 여부를 논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불가능한 근데 일이다. 저는 국민의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요즘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세력이나 그룹이 없어요. 당 밖에 있는 박원석 의원님이 아니 강력하게 뿐만 아니라 친한계는 그냥 포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친한계도 대한과 미래가 대표적인 이제 당내 혁신파 그룹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당 대표 사퇴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변화 혁신만 요구를 해. 왜 그럴까?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가? 뭐 이런 그 생각 들었는데 글쎄요 지금 이대로 선거 치르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울까요? 그게 차라리 저는 지금 배를 가르는 게 이 선거 폭망하고 나서 예. 나중에 감내해야 될 그런 후과보다 낫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게 비대위로 치르는 것보다 나을까요? 제가 보기엔 차라리 비대위가 대책이 낫다. 없더라도 비대위로 치르는 게 나을 거예요. 예. 그래야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하려는 몸부림이라도 친다.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근데 희한하게 당내에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사퇴 여부 그래도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 예, 김민식 사퇴 여부를 공개적으로 한 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됐을 때 친한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했고요. 예. 그게 이제 처음이고 그 다음에 대한과미래에서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퇴라는 거 하는 그 요구에는 사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 행보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 대표를 사퇴를 요구했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 안 해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요구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수순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탈당밖에 없는 거거든 사실 그러다 본다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못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박원석 의원 말대로 저는 그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좀 눈치 봤던 당내 현역 의원들의 지금 분위기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장동혁 대표가 일방적으로 독단을 했어도 그냥 지켜왔던 당 리더십의 토대였는데 저는 이번 오 시장 사퇴하고 그다음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만약에 제가 그냥 가장 희망회를 돌려서 그려본다면 예. 오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사퇴는 결의가 나오지 않겠지만 당론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의총은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 예. 기구입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격렬하게 토론을 해서 당론으로 노선전환에 대한 당론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럼 노선전환을 당론으로 정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당론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다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럼 그 당론을 장동혁 대표가 받든지 말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공은 장동혁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받지 않았을 때는 사퇴 요구가 그 다음엔 정해진 수순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긴급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어게인과 절연을 당론으로 공식 당론으로 정하면 채택하면 당 대표가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당론이니까. 되는 게 사실은 맞죠. 당론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결정이 나온다면 이 다음 수순에 대해서 좀 다이나믹스가 생길 수 있는데 예.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근식 시장님이 요즘 장동혁 대표의 표정이 어둡다. 네. 특히 지난 4일 대한과 미래 국민의힘의 쇄신을 요구하는 대한과 미래의
그 미팅이 있었고 면담이 있었고 나온 뒤에 표정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사진을 준비했어요. 네. 독사진으로 좀 더 뚜렷이 보시라고 준비했는데 잠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잠깐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 이거 그냥 방송 사고입니다. 어둡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어둠을 저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한 건 아닙니다. 그냥. 네, 잠깐 사실 사진 준비가 한 5분 전에 됐는데 얘기 듣느라고 제가 안 하는 순간 근데 이제 됐습니다. 유튜브가 장동혁 어두운 건 대표 저희 실수입니다. 네. 나오나요? 예, 요거입니다. 요거. 밝은데? 제가 밝아졌고 지금 나오는데. 예, 저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난 4일 대안과 미래 만남 뒤에 나왔던 모습입니다. 사실 네. 저기 장동혁 대표 저거는 사진으로 볼 게 아니라 영상으로 봐야 돼요. 영상으로 액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쭉 달려서 저 국회 로텐들 예. 아니 저 그렇죠, 이런관으로 그렇죠. 나가는 그 모습이 아주 강환이었는데 당시 MBC 기자가 뭘 질문하려고 하니까 나 일정 당연히 있다. 일정 있어요. 그러고 싹 갔죠. 탁 가는데 제가 요청을 사진으로 해가지고 대신 영상으로 잠깐 했었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예. 그거는 다시 준비되면 하시고 유튜브 때 하시죠. 네, 예.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태를 의총에서 저는 이야기한다. 그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 원래 정치라는 문법이 이미 바깥에서 여론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의총 들어가기 전에 뭐 대한감이라든 국민의힘의 소수파들이 장동혁 사퇴를 요구한다 아니면 연판장이라도 돌리는 이런 행위들이 있는 다음에 의총을 들어가야 정말 사퇴를 가지고 말하자면 치열한 논쟁을 할 수 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의총 가면 떠들다가 예. 뭔가 고민하는 것처럼 하고 나올 거예요. 그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도저도 안 되는 거고 당 내부에 그런 의지조차 지금 없는 거라고 보고요. 결국 지금 국민의힘의 당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의 다선 중진들 이분들은 뭐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나 혹은 뭐 다음 공천이나 이런 예. 자기 자리밖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배수진 치고 당원 총투표로 결정하자 예. 했을 때 아무도 안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태도의 연장이라고 여전히 보고 그래서 오늘 의총을 해봐야 이런저런 그 돌출적인 목소리들이 일부 나오겠지만 그냥 또 흐지부지 정리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공천시청을 다시 할 명분이 없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공천시청을 다시 해요? 출마 안 하고 말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힘을 정말 합치면 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애당심이 있는 분이 없다. 애 보수 이거 좀 제가 무기력. 국민의힘의 무기력이 빠진 당대표가 거예요. 네. 임기를 지킨 게 두 번밖에 없어요. 90년대 이래로.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국민의힘은 당 대표들의 순환사였던 정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다는 거는 이제 의원들의 질도 굉장히 낮아졌고 예. 의원들의 정치적 자기 보신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당 대표가 두 번밖에 임기를 90년대 이후에 못 지켰다라는 거는 그만큼 당 대표의 책임을 요구하는 뭔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그만큼 에너지가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없는 거죠. 당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경우 때문에 이제 당 대표는 무너진 게 많죠.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지도부의 붕괴. 그러니까 5명 중에 뭐 4명이나 3명이 그건 이제 과거에 홍준표 대표 때도 있었고 지도부의 자체 붕괴로 당 대표가 사퇴한 경우가 하나 있었고 그건 윤석열 대통령 때 윤석열 대통령 용산의 오더에 의해서 또 이준석이 쫓겨난 경우도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예. 그때는 당 밖에 새로운 권력자가 있어서 그 오다를 받고 무너뜨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변화와 혁신의 동력으로 무너진 경우가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했다는 이유만으로 김기현 대표가 그냥 무너졌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네요. 그런데도 버티는 걸 보면 왜 아직까지 우리 당에는 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참패 때는 김기현 체제가 무너졌는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모여지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김기현 대표 체제 때는 총선을 앞두고 있었고요. 예. 지금 총선이 한참 남았어요. 이런 알겠습니다. 계산인 겁니다. 예. 저희가 일단 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분과 함께는 오늘 월요일이니까 미니 대꾸쇼에 상대되는 개념 맥스 대꾸쇼로 1시간 정도 할 예정입니다. 맥스봉 준비되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 방송이 소영주 소장님이 마지막 시간. 그러네요. 개인 일 때문에 일단 나라를 위한 개인 일이라고 네, 본인은 그렇습니다. 주장하고 계시는데 네. 예.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인사말 정치 맛집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예. 하지만 인사말- 나라의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좀 뭐 작별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박성태의 뉴스쇼 있지 않고 또 우리 청취자들 응원도 있지 않고 또 떠났지만 예. 현장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는 다시 건 돌아오지 안 마십시오. 좋은 거 아니야? 초대석으로 온다고요. 초대석으로요? 네. 초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관광 뭐 이런 얘기할 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얘기는 일단 본방송에서 여기까지 듣고 댓글쇼는 클로징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네, 오늘 네 분과의 얘기 본방송에서는 여기까지고요. 계속 이어지는 맥스 댓글쇼에서 1시간 정도 여러분과 좀 더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CBS 가전제품 예.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